엔돌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려 100배가량의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져와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보기 직전에 유튜브에서 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더 글로리입니다. 많이들 보시죠? 거의 중독 수준이잖아요. 욕하고 때리고 서로 핥히는데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한 번 보니까 이 막장 드라마가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올라오는데요.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이런 막장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바로 폭력과 복수, 출생의 비밀, 불륜, 삼각관계 아주 자극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짜릿하고 자극적인 복수극의 스토리에 열광할까요? 바로 인간에게는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될 때 뭔가 색다른 자극을 느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이런 짜릿함은 사실 현실이 아니니까 되게 안전하잖아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러닝타임 동안의 막장 씬들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요. 이런 긴장된 몸과 마음이 점차 이완되면서 안정을 찾아갑니다. 자, 이러한 불편한 지점을 벗어나서 정화로 접어드는 상태. 이게 바로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죠.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평온한 상태보다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끝에 찾아온 평온이 더 달콤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긴장과 부정적인 감정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추구하는 내적인 평화의 한 방법인 거죠. 지금은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유튜브 뭐 이런 볼거리들이 많아져서 괜찮은데요. 예전에는 KBS, MBC, SBS 이런 공영방송밖에 없었잖아요. 이때 드라마 방영 시간에는 시청을 방해하는 자동차 크랙션 울리는 것도 조심할 정도로 이 드라마 중독이 한때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도 얘기된 적이 있는데요. 중독이란 뇌가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죠. 꼭 담배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 정상 범위를 넘어선 뭐 게임이라던가 대상에 대한 감정들도 중독이 가능합니다. 중독되는 많은 물질과 행위들, 이 뇌의 중뇌에 위치한 신경망인 보상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해서 도파민이나 엔돌핀 등의 행복 호르몬을 분출하게 만드는데요. 이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못하듯이 도파민이 너무 나와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몰입하다 보면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중독자의 경우에는 이런 물질이나 행동의 사진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쾌락 중추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극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막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의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도파민은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든 너무 자극적이고 바로바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엔돌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좋은 호르몬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엔돌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을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최대로 분비될 때는 이 마약성 진통제에 무려 100배가량의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져와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엔돌핀이 나오는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에 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홀린 듯이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이에 속하는 거죠. 이런 엔돌핀이 주는 쾌감에 중독이 되면 몸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다거나 무릎이나 발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 즉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자동차나 지하철이 인간의 발을 대신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사냥하고 도주하기 위해서, 즉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진통제인 거죠. 이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신체가 고통을 잊고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지 사실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역이용하게 돼서 중독 상태가 되면요, 정상인들에 비해서 뇌세포가 오히려 위축이 되고 부피가 줄어
줄어드는데요. 성인에서는 기억력 저하라던가 성격 변화, 이런 수면 변화, 판단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뇌 발달이 미숙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과도한 인터넷이나 게임 등과 같은 행위 중독에 노출이 되면 뇌 발달이 더디고 전두엽 부피도 줄어서 충동 조절 장애, 통제력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쾌락, 회로가 바로 즐거움만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고통 반응도 중개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회로가 활성화돼서 즐거움을 경험하면 이 회로가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런 활성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쾌락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과 고통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말이 진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를 통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엔돌핀의 이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유념하시고 꼭 모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도파민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3월까지는 드라마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